몇 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시간이 된다고 1박 2일로 부산에 놀러를 왔어요. 원래는 광안리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놀아보려고 했는데 주말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다 싶으면 가격도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첫째 날은 우리 집에서 자기로 하고 기차역에서 만나서 바로 광안리로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부터 뜨거운 열기가 물씬 풍기더라고요. 날씨도 더웠지만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스폰지밥과 친구들 대형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려고 줄 서서 겨우 몇 분 기다렸는데 더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더운 건 정말 못 참겠다고 친구가 하도 난리라서 우리는 실내 놀이터로 자리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었던 카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왔는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이런 활동을 하러 가기가 조금 민망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늘 하는 게 똑같잖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사우나 가기도 하고, 그렇게 놀다 보면 좀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우리도 어릴 때는 엄청 액티비티하게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레이저 아레나는 실내가 영화 스타워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연령 불문하고 놀 수 있어요. 레이저 반짝이는 조끼 하나 입고 총 하나 들고 이렇게 미로 같은 길을 종횡무진 헤매이면서 니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막 총을 쏟아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형짐을 잘 사용해서 적군에게 총을 쏘면 되는데 게임 끝나고 나면 점수 확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 내기를 했어요. 결국 제가 졌지만요. 여기는 낙곱새 맛집이에요. 보통은 낙곱새 하는 식당들은 약간 높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진짜 깔끔하고 그리고 맛있어요. 주말 식사 시간에 가면 줄 서야 되는 집이기도 한데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요. 기본 반찬도 무척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날은 친구랑 연포탕을 먹었어요. 알이 꽉 찬 싱싱한 낙지와 깊은 국물 맛이 완전 일품이거든요. 새우, 가리비, 바지락 같은 해산물이 들어간 돌솥에 낙지는 나중에 국물 팔팔 끓이면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고 가시거든요. 국물이 진짜 달아요, 달아. 낙지머리는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칼국수 먹을 때 반으로 톡 잘라서 먹으면 와, 진짜 바다를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여기 강추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친구랑 같이 우리 밤새도록 광안리 바다도 걸어보고 아침 일찍 일출도 보자고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이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5년 만인가? 그런데도 어제 만난 것 같았어요. 친구가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어릴 때는 좀 그랬거든요. 아무리 친구라도 간만에 만나면 뭔가 어색하고 또 말도 잘 안 하고. 나이라는 게요, 참 무기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예민하고 낯가리고 그러는 편인데 요즘은 아예 없거든요. 어린 시절 친구이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참 잘 갔습니다. 다음에는 일출 보이는 숙소 잡아서 우리 하루 진탕 놀아보자고 했는데 또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장 곰내 연밭으로 갔습니다. 여기는 아홉산 숲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연꽃과 해바라기를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주차장도 무료이고 입장료도 없지만 늦게 가면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연꽃이 한낮에는 잎을 안으로 모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시원한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우리는 무척 서둘렀어요. 도착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던 게 이런 풍경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저는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주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근데 여기는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노란 해바라기 옆에 서면 누구라도 예쁘지 않을 수가 없을걸요. 그리고 딱 이 시간에 바람이 솔솔 불어와서 뭔가 먼 곳으로 떠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저한테는 좀 이색적인 경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체험이 있어서요. 대게를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게 블로그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닌데 맨날 내돈내산해야 하는 친구는 이게 웬 떡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기장시장이고요. 여기에 대게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네가 여행 가기 전에 그 지역 맛집이며 가볼 만한 곳들 샅샅이 조사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지 않겠냐고, 뭘 새삼스럽게 그런 거 가지고 놀래냐고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우린 지난밤에 거의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친구가 하는 말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렇게 블로거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다음부터는 유튜버로 꼭 협찬받아 보라고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화이팅! 제가 간 곳은 총각대게라고 맛있다고 소문이 난 곳이에요. 일단 지금이 대게철인가요? 아주 살이 꽉 찼더라고요. 그런데 먹기 좋게 이렇게 살을 다 발라주시니까 그냥 비닐장갑 끼고 살만 쏙쏙 발라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 안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맛있는데. 우린 2명이서 2마리 먹었거든요. 양이 정말 많았어요. 게살을 쏙쏙 발라내서 나중에는 이렇게 주먹밥처럼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진짜 끝내주죠. 이렇게 한 입 쏙. 그리고 여기 게딱지 볶음밥이요. 완전 예술이에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볶음밥은 처음이었어요. 서비스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았는데 우리 옆 테이블에 계시는 분들이 서비스 받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동 용궁사로 갔습니다. 저는 더워서 가지 말자고 그랬는데 친구가 부산에 와서 여길 안 보고 가면 사람들이 욕한대요. 너 뭐 하다 왔냐고. 그래서 우리는 주차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주차비가 5,000원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비싸다 싶었는데 일단 용궁사까지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길어요. 버스 타고 내려서 걷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길을 택시를 타면 5,000원 거의 맞먹겠죠?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왠지 좀 속쓰리더라고요. 지금 부산은 고개만 돌리면 외국인들입니다. 용궁사는 특히 더 많아요. 제 눈에는 이제 그냥 좀 평범해 보이는 뭔가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외지인들에게는 여전히 이색적인 풍경이죠.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이래서 부산에 온다고 그러는데 저도 부산이 참 좋아요. 제 고향은 부산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참 뭐랄까 그냥 집에 있다가도 차 끌고 나가면 관광지잖아요. 진짜 가볼 데가 많아요. 해동 용궁사만 하더라도 바닷길 따라서 걸어가면 오시리아 해안산책로와 오랑대가 있고요. 여긴 덥지만 않으면 걸어볼만 해요. 수많은 소원 등을 보면서 우리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소원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 그게 아마 모든 엄마들의 소원이 아닐까요? 이 포대화상의 둥근 배를 만지면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많이 만지고 왔어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해변을 보면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기차 시간 계속 체크하느라고 괜히 마음에 조바심이 났죠. 그래도 마지막 기차 타고 가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달달한 게 땡길 시간이죠.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 바로 옆에 있는 덕미는 코앞에 바다를 두고 있는 카페인데요. 커피도 맛있지만 여긴 디저트가 정말 짱이에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마법 같은 과일 망고가 듬뿍 들어간 디저트를 종류별로 시켜놓고 마음껏 호사를 부려보았습니다. 이런 거 매일 먹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여기 망고가 진짜 맛있어요. 냉동 아니라 생망고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달달한 녀석을 골라오시는지 알고 싶다니까요. 복숭아가 들어가 있는 이 디저트는 다른 날에 와서 먹었던 건데 이것도 맛있었고 크림이 부드러웠어요.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카페 바로 옆에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시간에 가더라도 풍경이 정말 좋아요. 근데 해질 무렵에 가면 더할 나위가 없죠. 무척 평화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요. 드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 뛰어놀기 너무 좋고요. 이렇게 노을 지는 길을 걸어가면 데이트 코스로 이만한 데가 없습니다. 바닷바람 솔솔 불고요. 저 멀리 해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요. 길 옆에는 벤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늘지는 시간이라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 보내기에도 굿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는 뭐가 잡히나요? 기장에서 해지는 풍경을 가장 멋지게 볼 수 있는 장소라면 저는 죽성 성당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정말 성당 하나만 보러 가기에는 좀 아쉬운 곳이에요. 그리고 여름 한낮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볼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바다를 끼고 걷는 길에 그늘이 하나도 없어서 여긴 가을날, 봄날 산책하기는 좋지만 여름에는 해지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력 발산입니다. 이 작은 성당 주변으로 붉게 노을이 번지기 시작하면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날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저녁 7시가 넘어서 골든아워가 되면 이건 정말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해동용궁사에서는 노을을 볼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은 노을을 보기에는 최악의 날씨니까 약간 구름이 낀 날 방문하시면 이렇게 소설 폭풍의 언덕을 연상케 하는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온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요. 부산 하면 또 꼼장어잖아요. 친구가 꼼장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짚불 꼼장어와 양념 꼼장어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양념은 맛이 딱 적당합니다. 보기에는 엄청 매울 것처럼 생겼는데 하나도 맵지 않고 양념이 졸아들기 시작하면 맛이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저는 사실 꼼장어 맛을 몰랐는데 여기에 와서 그 맛을 알아버렸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여기 완전 인기 맛집입니다. 여기는 친구랑 같이 가보려고 하다가 못 가본 곳인데요. 기장 연화르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물프레입니다. 여기의 대표 메뉴는 짚불 바비큐예요. 짚불향이 고기에 잔뜩 배어 있는데 고기가 별로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워요. 일반적인 한국식 숯불구이는 아니고요. 붉은 통후추 듬뿍 뿌려져 있어서 서양식 바비큐입니다. 사이드 메뉴는 그런데 깔끔한 한국식 반찬과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함께 곁들여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가지 라자냐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부드러운 가지에 구수한 미소된장과 상큼한 토마토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창적인 맛이 참 좋아요. 음식도 괜찮은 편인데 분위기를 즐기러 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우리 둘 다 생각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한결 더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여유도 생겼고요. 참 고맙고 오랫동안 마음 깊이 남을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이 시간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